조갑제 TV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2022년 5월 14일 오후 5시입니다. 이재명 전 민주당 대통령 후보는 지금 법적 신분이 형사 피의자입니다. 고발 사건에서 피의자로 적시가 되었습니다. 경찰이 관련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 신청해가지고 받았는데 거기에 피의자로 적혀 있었는데 국고손실죄 등이었습니다. 혐의가 즉 이른바 경기도 법인카드로 개인 용도를 썼다는 혐의입니다. 부인과 함께 소위 법카 사건입니다. 그런데 이분이 지금 보궐선거 국회의원 후보로 출마를 해서 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일종의 방탄조끼를 입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수사망이 좁혀오니까 도피 계획서 아니냐. 윤희숙 전 의원의 논평이었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런 의심을 정당화할 만한 지금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인천 계양을 국회의원 보궐선거에 출마한 더불어민주당 현재는 상임고문입니다.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의혹에 대해서 또 이런 이야기를 하고 나왔습니다. 도둑들에게 욕먹은 사람이 도둑의 공범이냐? 대장동에서 돈을 해먹은 집단이 누구냐고 반박했습니다. 누굽니까? 해먹은 사람들이 누굽니까? 이 후보는 인천 계양구에서 열린 선거사무소 개소식에서 국민의 힘을 향해 가지고 도둑 막으려다가 상처 좀 입고 오물에 젖었다고 너 오물 뒤집어 쓴 더러운 사람이지 하면 되겠나? 이를 용인하면 되겠나? 라고 하면서 이런 것을 적반하장 후한무치라고 한다. 국민의힘을 적반무치당이라면서 비판을 했습니다. 적반하장은 한자 용어인데 도적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는 뜻입니다. 적반하장 이재명 이렇게 불렀는데 이재명 후보는 국민의힘을 다시 적반하장이라고 부르기 시작합니다. 이재명 후보가 낙선한 가장 큰 이유는 대장동 사건인데 대장동 사건에 대해서 깔끔하게 정리하거나 사과하지 않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했습니다. 이재명 게이트가 아니고 국민의힘 게이트라고 하니까 이 말이 아마 수백만 표를 깎아먹었을 것입니다. 거짓말을 해도 어떻게 이렇게 할 수가 있느냐. 적반하장이라는 말은 바로 이재명을 위해서 옛날에 중국 사람들이 한 1000여 년 전에 준비해 놓은 용어구나. 이렇게 제대로 들어맞을 용어가 없습니다. 적반하장. 도적이 오히려 몽둥이를 든다. 오늘 이재명 후보 행태가 바로 적반하장입니다. 이 후보는 인천이 엄청난 잠재력을 가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우뚝 서지 못하는 이유는 바로 국민의힘 때문이다. 만악의 근원이란 것이죠. 빚 잔뜩 늘려서 엉망진창 만들어서 전국에서 지방재정위기 자치단체 만든 것이 누구냐? 꼴등 평가 받으면서 인천 망신시킨 것이 누구냐? 그럼 인천시장이 국민의힘입니까? 아닌데요. 인천시장은 지금 민주당 소속입니다. 이 지금 누구를 욕하고 있는 거죠? 인천이 대한민국의 새로운 경제 중심지가 될 수 있도록 잠재력, 그 무한한 가능성이 현실이 될 수 있도록 하겠다. 계양을 제2의 판교로 만들어 보겠다. 계양을 대한민국의 정치, 경제 1번지로 만들겠다. 대장동으로 만들겠다. 대장동판으로 만들겠다는 소리로 저는 들립니다. 이 후보는 이어 대통령 되지 못했지만 국회의원으로서 국민에게 드린 약속을 얼마든지 해낼 수 있다. 다수당으로서 국회 입법권 행사를 하고 국정 감시와 견제를 통해 정책적으로도 얼마든지 일할 수 있다고 호소를 했습니다. 가만 보니까
국회의원에 당선이 되면은 민주당이 당권까지 잡아가지고 윤석열 행정부를 견제가 아니라 회방 놓으려고 하는 의도를 드러낸 것으로 보입니다. 지난 대선에서는 국민들이 심판을 선택을 했지만은 지금은 견제를 해야 한다. 그래야 균형을 맞춰야 한다. 근데 지금 돌아가는 거 보면은 특히 금수완박을 무리하게 통과시키는 걸 보면은 국민들 마음속에는 윤석열을 견제해야 될 게 아니라 이런 무소불위의 입법 쿠데타를 자행하는 국회를 견제해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떠오르는 게 정상이 아닐까 싶습니다. 이재명 후보 이야기를 듣고 있으니까 이 철험회가 지난 한동훈 청문회를 통해서 바보 철험회처럼 행동함으로써 국민들을 실망시켜가지고 갤럽 조사에 의하면은 한 주 사이에 민주당 지지율이 41%에서 31%로 떨어지는 아마 우리 정당 사상 유례가 없는 대폭락을 일으킨 데 이어서 요 며칠 철험회가 잠잠하니까 이번에는 이재명 후보가 등장해가지고 바통을 이어받아가지고 민주당 지지율을 또 떨어뜨리려고 하는 거 아니냐. 그렇게 하면은 지방선거가 어떻게 되느냐. 이런 생각을 갖게 합니다. 돌이켜보면은 문재인, 추미애, 조국, 이재명이 없었더라면은 지금 대통령은 윤석열이 아니고 아마 조국이든지 이재명 아니었을까요? 역시 보수는 분열로 좌파는 자충수로 망하는 모양입니다. 문재인, 추미애, 조국, 이재명 이 네 사람은 역설적으로 훌륭한 교사 역할을 했습니다. 뭘 가르쳐 주었느냐? 첫째, 좌파 집권 세력이 얼마나 위험하고 무식하고 무례하고 무모했는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그리고 미국이 한미동맹이 얼마나 고마운 존재인가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국민들을 대각성시킨 것은 보수가 아니라 바로 문재인, 추미애, 조국, 이재명이었습니다. 그리하여 비록 0.73%포인트 차이기는 하지만 국민들이 위대한 선택을 한 겁니다. 즉 종북, 좌파, 가짜 민주, 가짜 진보 세력 안 되겠다. 일단 대통령부터 바꾸자. 그 다음에 2년 뒤에는 국회의원 확실히 바꾸자. 그 전 단계로 이번 지방선거 심판하자. 이렇게 나오지 않을까요? 바로 이재명 후보가 그런 방향으로 가도록 국민들을 이번에도 잘 인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국민의 힘이 속으로 박수를 치고 있을 것 같습니다. 요 며칠 철험회가 잠잠하더니 주말에 이재명이 나섰습니다. 감사합니다.